그러니까 이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이번에 알게 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학자들은 훌륭하다.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부터 금방 안 끝나 이거. 그분이 했던 두 가지 어려운 얘기가 1번은 금방 안 끝난다. 최소한 1년 반 이상. 길게는 3년 간다. 이거였고 두 번째는 또 온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거는 믿었기 때문에 또 온다가 두려워요. 또 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이죠. 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일단 지난 2년 반 동안 감기 안 걸렸어요. 2년 반 넘게 그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위생 철저히 해서 감기 안 걸렸다는 얘기고 그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막 산 겁니다. 제대로 사니까 이게 프리벤션 되는 걸 이제 확인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 경험을 함께 했기 때문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동안에 많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성 간의 만남 관찰하는 관찰 예능이었어요. 일반인 대상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남의 연애가 관찰 배우 모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놀랐고요. 타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없어 보이는 현상에 연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진다는 게 놀라우며 만남들이 더 많이 앱이나 SNS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봅니다. 이런 현상은 재택근무 디지털 노마드 비대면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발생한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향후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뚜렷한 현상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를 여쭤보셨어요.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알게 된 것 중에서 몇 가지는 보면 이런 형태의 매치메이킹이나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류의 뭐 태초 때부터의 고민이 아니었을까요? 본능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늘 있었을 것 같고 표출의 방법들이 다양해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것보다 언뜻 생각나는 건 뭐냐면 외국의 관찰 예능 중에서 연애 쪽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더 많이 빨리 벌써 10, 20년 전부터 막 한꺼번에 몰아놓고 훌륭한 분들을 그들 사이에 뭐 암투나 수많은 갈등들을 관찰했던 것도 많았고요. 심지어 막 옷을 많이 안 입은 분들 사이에서의 어떤 했던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봤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좀 늦게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올게 온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어떤 경험인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만남의 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의 징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남녀 사이의 어떤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많았고요. 당연히 사회적 기회에 대한 균등화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예전보다 결혼이라든지 출생 같은 것들이 인생의 태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예전처럼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찬스들, 새로운 찬스에 대한 것들이 많아지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혼인하지 않는 관계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관찰되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여러 개의 인풋이 있었지 않나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데이터를 안 봤기 때문에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누가 두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중에 없나요? 제가 드릴게요. 예, 짐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 후에 이제 그 전에 그 작년에 강의하실 때 비대면 후에 어떤 많은 점이 좀 달라질 것이 있다, 뭐 유지될 것이 있다 하는데 새롭게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남의 연애에 관심이 많을까 하는 게 홀로 집안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좀 만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이 궁금해지는 게 아닐까. 비대면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이 가상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의 범주 중에서 연애는 어느 쪽인지에 대한 게 궁금해졌어요. 랜선 연애라는 말이 있었죠. 그전에는 뭐 장거리 이런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옆나라 같은 경우에는 홀로그램으로 아내를 맞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연애 감정에 대한 정의가 예전처럼 물리적인 형태의 함께 사는 거, 함께 있는 거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인데 꼭 만나지 않아도 가능한 연애를 우리가 꿈꾸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스터디를 좀 해보고 싶네요. 사회적 금기가 깨지는 걸 수도 있죠.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 그 선남선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얘기들이었잖아요. 뭐 훌륭한 분들이 심지어 막 직업도 막 얘기하면서 만나서 했던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다시 만나거나 아니면 또 처음 만나지 않거나 혹은 헤어진 분들의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제는 그 다양성의 금기가 좀 깨지는 게 아닐까? 예전에 엄격함이 좀 깨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재밌네요. 감기의 인과관계에서 손 씻기만 언급하셨는데 데이터를 보면 손 씻는 빈도가 늘었는지는 예측이 어렵고 착용이 더 확실한 부분은 나올 것처럼 보여요. 손 씻기만 언급하시 어떤 것일까 강의는 왜일까 집중 못했습니다. 발견하신 것일까? 손 씻기보다는 코로나에 지속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국가에 따라서는 거부감이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태도이신 걸까? 고쳐보겠습니다. 왜일까요? 궁금해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스크도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거죠. 복합적인 거죠. 이것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움직였던 것들 모든 게 포함된 거래가지고 손 씻기가 학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으로 얘기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제밀바이스 때문이었어요. 예제 중에서 제밀바이스 선생님의 그런 예전에 산부인과에서 손 씻지 않은 의사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 폐혈증 때문에 돌아가셨던 것들 이걸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쪽을 좀 강조한 겁니다. 지난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데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요? 이 부분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코로나만이 문제는 아닌데 코로나가 주요했죠. 왜냐? 양적 완화. 그러니까 경기 후퇴와 여기에 따르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주요 국가가 양적 완화를 단행했죠. 그것도 그 규모가 정말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실물자산 가치에 대한 변화라는 것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연착륙을 경착륙이 안 되도록 하려다가 그마저 쉽지 않아서 지금은 과감하게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려움들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이슈가 출발은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에서의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뭐 글로벌 워밍스, 지구 자원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도 그중에 하나라고 얘기했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작물의 어떤 활성화된 형태가 줄어들고 삶의 어려움이 촉발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시는 학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건 갈등 상황, 즉 환경의 척박함이 됐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더 많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정도와 속도가 다 다르죠. 그건 국가도 다를 거고 지역도 다를 거고 개인도 다를 거기 때문에 각자의 태세가 달라질 수 있다. 확실한 건 뭐냐면 어려워진다.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보자. 이게 대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불황의 시기에 새로 떠오르는 트렌드가 있는지요? 자, 저희가 지난 2년 반 동안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이유는 저희가 하는 일이 주요한 결과를 내어서 이제는 인정받는 필드가 늘었기 때문도 있고요. 변화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회를 얻거나 혹은 위기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산업의 발전하기 뿐만 아니라 사회 연결성이 커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탐하는 분들도 계시고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의 어떤 새로운 기회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모든 산업에서 기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기존 산업의 플레이어가 그만큼 경쟁력을 잃는 것이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로드샵 엄청 많았잖아요. 길거리에 한 집 건너 화장품. 지금 그렇지가 않고 로드샵들이 하나씩 둘씩 어려워지고 있고 오히려 편집샵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좀 센 브랜드들은 오히려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걸 놓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보여주고 그를 기반으로 유통에 대한 힘을 다른 형태대로 더 많이 키우는 것들이 보여지고 온라인으로 팔리는 것이 늘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는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특히 변화가 빨라지면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업종 단위로 보셔야 돼요. 사회의 전체 변화는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이 가능해졌고 우리 삶의 주체성이 요구되어지기 시작했고 각자의 삶에 대한 기준이 좀 더 상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이고 취향 기반으로 가는 것이 보이고 이건 전부 다 사회 트렌드예요. 이건 전부 다 상수와 같아요. 또 말씀드렸던 예전보다 개인으로 분할되는 것이 빨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장수와 거기에 따른 혜택이 전체 인류에게 퍼지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그만큼의 비대면에 대한 실험이 기술이 좀 더 피저블해지면서 우리가 안 만나는 행동들이 자연스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 업종과 기존 산업에 있어서의 강점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것들도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사회 변화에 대한 걸 같이 본다. 두 번째는 업종별 현재 현황과 거기에 따르는 경쟁력 차이를 본다는 부분들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너무너무 많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팬데믹 초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인 공간을 원한다는 말씀을 네.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까지 이제 이어지고 오면서 그게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지금 불황 때문에 또는 전세 월세 뭐 그런 거 부동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원하고 있는지 또 바뀐 트렌드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드릴게요. 제 요즘 가장 큰 관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죠. 가상의 경험도 있고 오감을 기반으로 한 경험도 있고 특별한 환경에서의 내가 놀라운 그런 어떤 새로운 충격을 받는 것도 경험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경험인데요. 지금 경험이 깊어지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만큼의 소중한 경험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인증하고 퍼뜨리는 것들이 사회문화적인 자본으로서 인식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팝업, 이벤트, 전시, 그 다음에 깊은 고객 경험을 위한 특별한 세션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관찰되어지고 있는 게 예전보다 더 나은 경험을 확실히 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취방이면 자취방은 그냥 뭐 작고 때에 따라서 뭐 창문 없어도 내가 그걸 감수할 수 있으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좀 좋은 곳에 가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취방도 최대한의 채광 아니면 거기 따르는 어떤 안전함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느껴지는 감각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가구 이런 식이 올라가는 게 막 보이거든요. 심지어 그걸 인증해서 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형태의 나의 삶에 대한 존중이 올라가는 게 눈에 확연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 삶의 목표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경험이 더 높은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그래 뭐 깨끗하면 됐지. 그러다가 친구 집에 가봤더니 좋은 소파가 있네. 나쁘지 않구나. 나도 사볼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에스컬레이션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더 깊은 경험을 요구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여러 엔터티들이 도움을 줬는데 좀 기업들의 플래그십 스토어도 있지만 파인 다이닝 같은 것들이 상당한 임팩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음식은 뭐 그냥 저렴하고 맛있는 거를 푸짐하게 주면 충분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여기는 메뉴의 디자인이 오실 때마다 재료에 대한 섬세함이 설명의 유려함이 그 다음에 식사의 전체 과정을 코디네이트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배려가 이 부분들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는데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고마워지고 나중에는 그렇지 못한 상점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 나오고 있냐면 그 식당에서 홀에서 우리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시는 분의 매너에 대한 얘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지였어요. 심지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숟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을 담그고 오신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 그릇을 잡을 때의 각도라든지 설명할 때의 어떤 톤 같은 것들 얘기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경험이 더 깊은 경험에 대한 어떤 우리의 기대를 높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깊은 경험, 섬세한 경험에 대한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 정확히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의식주 중에서 왜 음식 쪽에 먼저 그게 좀 빨리 오는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좀 트렌드가 음식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걸까요? 네.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되게 불편한 얘기가 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요.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접근 가능한 럭셔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복식이나 주거는 탐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식사는 약간의 나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근면함? 내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절약으로 가능해요. 그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시작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합니다. 또 그게 이해력이 선행되지 않아요. 다른 거는 그만큼의 스터디하고 자본 투여가 요구되는데 먹는 거는 우리 인류가 아닌 모든 생명체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향유는 좀 더 접근성이 좀 쉽습니다. 영끌이라는 키워드는 연봉을 이야기할 때 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 투자의 의미로 바뀌면서 영끌에서 집을 사야 된다. 안 그러면 벼락 것이다. 이런 유행이 한때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한때란 말이. 어떤 사람이 영끌이라는 단어가 자연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세력 언론에서 부추겼다고 얘기하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는 거품이 꺼지면서 이렇게 했던 분들이 피해자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인위적인 것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신조어, 그다음에 새로 나왔던 단어들 이런 것들은 분석하고 그것의 어떤 확산 같은 것들은 봐요. 근데 그것이 주도되어진다에 대한 부분들은 대중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좀 단편적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주도될 수 있겠죠. 근데 수용 안 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공감해야 그 기반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이지 공감이 적으면 확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만큼 공감되어진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데이터를 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뭐 끝도 없는 게 그게 어떤 거랑 똑같냐 하면 마치 대중을 우리가 호도하거나 이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받은 훌륭한 분들이 한두 가지의 키워드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말고 이런 형태의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길게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2008년도에. 이미 우리는 2번이나 아주 가까운 기간 이내에 이렇게 업앤다운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떤 새로운 신드롬이 나올 때마다 다 얘기하시잖아요. 한때 그런 거고 또 바뀔 거고 다시 또 올라올 거고 이런 건 반복하기 때문에 추세를 보시고 거기 맞춰서 나의 어떤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지 하나의 키워드나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옳진 않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새가 거세고 내가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이럴 때는 그렇게 들어오는 인풋 자체에 굉장히 많이 좌우될 수 있거든요. 주변의 얘기를 너무 들으시면 안 돼요. 이유가 내 주변이 상당히 호모지니어스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할 때 주변의 사람들과 교류를 할 때의 어떤 환경이라는 게 제한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드리거든요. 회사 사람들과 얘기하시면 안 돼요. 비슷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친구도 위험합니다. 친구도 mother of feather flock together예요. 최악은 회사에 있는 친구예요. 입사 동기라고. 절대 안 돼, 절대. 그들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를 자꾸 에코 챔버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김 과장, 왜 박 과장? 나 그만둘까봐. 술이나 한잔해. 왜 이래? 밖에 춥대. 그가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갔을 때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동조가 아니라 불안감 때문에라도 걔를 막아요. 그런 이유로 같은 회사의 친구들을 가장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끌을 예로 들어서 새로운 트렌드였죠. 같은 분이 주신 건가요? 트렌드화가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을 얼마 된지 알 수 있을까요? 2020, 2021간 2030 세대가 얼마나 사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이 부분이 뭐 행동경제, 소비심리 뭐 이런 걸 원하시는 거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기반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공통의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믿고 그가 믿으면 대세가 되는구나를 알고 싶으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지표 같은 것들을 뭐 공포지수부터 수많은 분들이 계측하려 노력합니다. 왜 그런 거냐? 근본위 제도를 철폐한 다음부터 우리가 꿈을 팔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내가 포지션을 바꾸는 것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희망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고 싶으신 거거든요. 데이터가 있어도 이런 강의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를 해서 깊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에 대한 정합성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사건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것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 말고도 뭐 정세, 환율, 금리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원하시는 모델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건 이제 스터디를 해봐야 된다. 이쪽이에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런 정보가 공유되어지면 효력을 잃어요. 이유가 모두도 아는 순간부터 카운터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퀀트 같은 경우에도 운용의 펀드의 크기를 한정하고 그 포뮬러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지표는 지표로서의 어떤 힘을 가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자, 21년 수업 당시 코로나였지만 현명하게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종식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소망을 갖고 계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변종,
무역전쟁, 세계화, 역행, 지역화, 입장 변화, 상황은 이전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죠. 물류대란, 에너지대란, 칩4, IRA 법안 등 개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주입되고 있어요. 폭주 시기에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추천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매우 훌륭한 분이고요. 두 번째, 이걸 왜 다 아셔야 되죠? 본인이 UN 사무총장이며 그 다음에 세계 경제를 전부 다 관장하셔야 된다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지혜에 대한 탐구가 커요. 세상의 모든 문제와 거기에 따르는 지혜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식과 지혜가 항상 갈망되어지는 분이에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특정한 어떤 인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정보를 암으로써 내 삶이 혹은 내가 하는 업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면 알아야 돼요. 그건 두 번째인 경우에는 내 업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모든 게 나한테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의 러쉬인데요. 이걸 누가 좋아하냐면 미디어가 좋아해요. 클릭이 된다고요. 그리고 미디어는 공포를 파는 경우도 있어요. 공포를 통해서 액션을 추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정보가 소중하지만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디파인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누가 해준 질문이에요? 엄청나네요, 진짜. 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거 다 알고 계신 것만으로 훌륭하신 거예요, 진짜로. 이게 제가 좀 사악하게 말씀드리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실제로 이 층위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고 계세요. 정말 큰 기업에서 패권주의 하에서의 본인 기업의 향후 포지션 때문에 이걸 다 고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의 머리의 복잡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매번 새로운 퀘스천을 받습니다. 전공이 막 물리학 그래요. 그래서 이걸 모델링까지는 못하더라도 고려에 넣고 전략 세울 때 이 부분을 인자를 고려하십니다. 그쯤 되면 저도 만나뵈면 너무너무 재밌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나요. 쉴 새 없이.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이런 직업을 가져도 돼요. 관심이 계시고. 적지만 있어요. 정말 마지막 전략 단계에 있는 몇 개 어떤 하시는 업이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래서 만나서 굉장히 많이 교류해요. 저도 정보를 좀 교환해 드리고 거꾸로 배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기는 하죠.